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이 줄리 벽화 문제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벽화를 의뢰한 서점 측도 조용히 살고 싶다며 벽화를 지웠죠. 이에 앞서 벽화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다 윤 후보 지지자들이 서점 주인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논란은 다른 줄리 의혹과 맞물려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인척을 대상으로 한 그림 등이 법적 문제가 된 예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최후 변론팀은 이 문제를 토론 데스크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최후 변론에서는 논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각 패널들께 찬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된다는 입장은 신중권 변호사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박지희 변호사가 각각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패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뭐 사설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바쁘시다면서요? 지금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뭐 짧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박 변호사님. 시댁이랑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저는 못했을 줄 알았죠. 있었는데. 못했을 줄 알았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좀 격렬하게 밀도 있게 이 논쟁을 좀 끌고 가보죠. 변호사님들, 우선 그 피해자 측이 아닌 사람이 지금 고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정리된 상황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수사 공판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누구라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 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고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원래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뭐 이 사건에서 그럼 피해자가 누구냐?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여지긴 하긴 하는데, 뭐 그쪽에서 뭐 명시하게 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수사나 뭐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긴 하지만 줄리란 사람이 나와서, 또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고발된 상태로 수사가 된다. 이거 좀 비교해 볼 게 이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그와 예. 달라서 반의사 불벌죄는 그냥 진행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오히려 윤 캠프 쪽에서는 좀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네요. 고발을 해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 가서는 그게 판단되겠군요.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어째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항으로 해서 처벌할지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줄리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씨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또 사생활에 그런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계속해서 부각될수록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고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꼭 환영할 만한 입장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데 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겠어요. 네. 매일매일 예. 전전긍긍.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참고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3자가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가 고발을 한 건데, 네. 제3자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조금 인정될 가능성이 당사자인 낮고, 경우에만 당사자가 만약에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네.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좀 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명예훼손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이번 줄리벽화 논란은 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 형법상 모욕 내지 명예훼손 이 경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대변을 해주실 텐데 예. 그 근거가 뭡니까? 예,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다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뭐 공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다 침해할 경우에 당연히 제한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명예훼손을 따져보려면 우선 특정성, 누구에 대한 건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인데, 예.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경멸적인 표현하는 건 이제 모욕죄라고 보통, 욕하는 경우, 보통 모욕이라고 하고,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외에 또 이제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특정성. 이제 소위 말해서 김건희 씨는 나 줄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이제 줄리가 김건희 씨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론 김건희 씨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벽화에 이 줄리라는 게 이제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특정성의 문제는 이제 통과되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사실 적시. 이제 그림만으로 표현됐고 물론 그 옆에 보면 뭐 이름 뭐 누구 이름도 써 있어서 뭐 그것만 갖고 이제 어떻게 사실이 적시가 있다고 볼 거냐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 지금 이미 보도된 바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개성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뭐 남자들 이름이 쭉 남자들의 어떤 뭐 지위라든가 써 있으면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라는 건 누구라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줄리라는 사람이 이런 남자들하고 이런 복잡한 사생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돼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의 적시도 충분히 표현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 그 다음에 벽화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얘기가 돼 있고 실제로도 보도가 돼서 누구나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고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허위 사실이든 뭐 사실적시든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생활에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당연히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리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또 한 사람에 뭐 한 사람과의 어떤 뭐 이성 관계가 아니라 지금 복잡하게 여러 명과 지금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얘기 그 외에도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다음에 그걸 또 남자 관계를 또 이용해서 뭐 다른 뭐 특혜도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명예훼손 된다는데요? 저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 표현은 어차피 글, 그림, 입체적인 것들, 뭐 작품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 표현의 방법 중에서 우회적으로 사회적 이슈나 공적 인물의 결함 등을 뭐 조소하거나 희화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풍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그런 공적인 잘못을 일반인한테 알리고 정정하자 이런 것들의 표현 방법으로 냉소, 익살, 뭐 야유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풍자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정치인의 배우자에 대한 영역은 이게 풍자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잖아요. 상황에서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그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줄리 김건희 씨 지금 나오는 그분이 만약 영부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의 사생활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것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정치인의 가족, 배우자에 대한 영역 자체를 그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하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해가지고 줄리의 남자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이거는 계속 누구나 찾아봐도 나올 수 있는 인터넷에 계속 게시돼가지고 공표되어 있는 그런 글들인데 그 글을 그냥 단지 벽화에다 옮겨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한 남자를 더 하거나 뭐 더한 부분을 내용을 더 써가지고 특정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비난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우선 뭐 첫 번째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표현의 자유가 산 사람을 만약 인격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그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물론 정치인의 아내이긴 하지만 어차피 개인적인 사생활, 물론 사생활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간통이 옛날 같으면 간통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명을 사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권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범죄를 무마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금 벽화에는 누구누구의 남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문란한 여성 이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풍자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조롱인 거죠. 그러니까 조롱도 다음에 이게 또 예를 들면 정치인,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예비 후보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라면 차라리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족입니다. 물론 그 나중에 뭐 영문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단순히 그 정치인 예비 후보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 본인의 사생활이 다 까발려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을 넘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건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풍자도 가능하고 뭐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아,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 인물 이론이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관해서는 이 정치적 풍자의 경우에는 형식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일반인보다 수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된다, 네가. 이런 풍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 자신의 이제 명예와 표현의 자유에 충돌 문제가 있지만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비중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줄리의 남자들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히 내가 이 남자를 많이 사귀었다 적게 사귀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영역을 넘어서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당연히 검증하기 위한 부분이고 근데 아까 또 보통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그 남자에 대한 영역 말고 다른 범죄화 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 표현의 자유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중요하니까 묻어둡시다가 아니라 범죄와 연관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부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낸 이제 혈세와 같은 이 세금으로 똑같이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의존을 해야 되는 인물인데 국민이 어떻게 저분 뭐 영부인에 대한 어떤 사생활이나 그 관련해가지고 도덕성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지금 김건희 씨 이름이 막 벽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뭐 이니셜을 새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처벌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줄리는 부정하고 있기는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후보 검증이라고 봤을 때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관련돼 있는 지금 또 끊임없는 다른 그 대선 후보에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압축해서 그냥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혜 논란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위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나와 있는 이걸 처벌한다고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줄리의 남자들에 관한 그 모든 사람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분들도 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조금 저는 단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거는 종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만 사실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문제화 되게 만든 거는 언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이 벽화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냐는 문제예요. 지금 벽화 보면서 누가 이 김건희 씨가 누구와 이런 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비리가 있는데 이걸 음모를 덮고 뭐 이런 얘기가 누가 합니까? 그냥 딱 그림 보고 나서 되게 사생활 복잡한 여자였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벽화를 통해서 어떤 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얘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보이는데 다만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저질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어떤 선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뭐 그 문제가 될 의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고 거기서 누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딱 벽화를 해버리면 다른 부분들은 다 묻힌 상태에서 이 개인적인 사생활 이 남자가 이렇게 많았네? 영부인의 꿈? 뭐 줄리의 꿈?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그 더 중요한 문제들이 오히려 묻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말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벽화나 어떤 이 문화 자체가 원래는 사회 고발적 성격이 강하고 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규제한다는 건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풍자나 조롱하는 낙서나 뭐 그림, 포스터 같은 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범죄화해가지고 형사정책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법의 보충성이나 최후 수단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자체를 행사하는 것도 이런 뭐 일정한 법익 침해가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형법 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처벌한다라는 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할지 처벌하지 말아야 될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 그 부분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아예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로 인해서 대립하는 부분이 만약에 표현의 자유가 생긴다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당연히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명예훼손보다는 이렇게 사상의 자유 이론처럼 그냥 사회 비판을 받으면서 뭐 또 다른 뭐 글이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서로 각자 대립하면서 그 도태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형사로 처벌하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슷한 그 논란이 있었죠. 2019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더러운 잠, 네. 이 그림 사례가 있었고 2014년에도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법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박 변호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더러운 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표창원 그때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했었는데 2017년 1월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주최한 풍자 그림 전시회에서 이분 더러운 잠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는 그냥 민주당에서 자체 정직으로 자격 정지 6개월로 끝났고 뭐 법적인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았고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이 명예훼손으로 표현을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백설공주 그림이 있었는데 예. 이때는 이제 2012년이고요. 1심, 2심 전부 그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유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팝 아티스트 이하 이제 본명 이병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보 자체는 정치인 박근혜를 소재로 한 예술 창작 표현물에 불과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예. 이유로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죄가 또 있군요. 네. 지금 저 더러운 잠과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신 변호사님 이거는 줄리벽화하고는 같이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선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풍자
그러니까 실제 본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현직에서 뭐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줄리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뭐 아직 뭐 대통령 예비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거는 조금 엄격하게 더 뭐 강하게 이제 비판이나 아니면 풍자나 뭐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외 가족의 경우에는 이 사생활 부분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리 벽화는 어떻게 보면 순수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더러운 잠과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기존에 있는 예술 작품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사전적 의미의 풍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좀 달리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벽화가 이제 호주에 있는 그 벽화 같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발음이 맞았나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제 금발이 나와 있는 호주 그때 당시에 호주 그래피티 아티스트 러시 석스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좋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이제 건물 외벽에 이 그림 작품인데 순수 창작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 이때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 그 1989년, 2016년 이렇게 해서 약간 죽는 것처럼 멀쩡히 살아있는 그 테일러의 죽음을 뜻하면서 제목을 이제 사랑의 기억에서 똑같은 그림에 지금 이 줄리의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그 줄리의 벽화도 이제 그 외국인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금발의 여성으로. 이 똑같고 그 남자들 해가지고 하트 모양 나와 있는 것도 거기에 멜버른이 써져 있었거든요. 이거 자체는 이제 테일러랑 뭐 그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래퍼 카니에 카니에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테일러는 죽었다라는 이 벽화를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건물주 자체 여씨 자체가 이 줄리 벽화는 호주 벽화 거리를 참고했다. 이것도 약간의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풍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이때 당시에 더러운 잠이나 뭐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도 그러면은 그 풍자의 영역. 네, 풍자의 영역에 충분히 포함된다? 들어갈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자체는 풍자에서 무조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풍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글자가 써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풍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거기에 대한 조롱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논란을 보게 되면 그 행간 내지는 맥락 자체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성으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여성이라는 또 그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풍자, 정적인 풍자 부분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자꾸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여성 비하다 이런 쪽에서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 그 젠더 갈등으로 또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심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솔직히 이 벽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나 김건희 씨 본인 얼굴도 아니고 외국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섹시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여성의 벽화를 딱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여성에서 어떤 사생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다 묻히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 아니냐. 다른 가족이었다면 이런 거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면서 여성 비하 쪽으로 오히려 얘기가 넘어가서 이해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얘기가 지금 여성 비하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지 그 뒤에는 얘기가 안 나오지 거의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게 무슨 뭐 풍자고 이게 이런 얘기가 해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거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사생활 부분만 집중적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논점이 흐려지는
어떤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더더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의 표현 방식은 그래서 뭐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항상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성 혐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혐오를 혐오로 덮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벽화 자체가 이제 여성한테부터 어떤 무슨 참한 여성 프레임을 씌웠다. 이제 여성의 사생활을 이제 했다. 이 부분은 뭐 성녀 프레임을 강요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씨 이제 이 줄리가 동일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부인의 경우에는 도덕성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이제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같은 주체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부인도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고 도덕성이나 살아온 이력 같은 것이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문제가 계속 이제 남성과 사귀었던 부분만 강조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당연히 이슈화 시켰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또 뭐 도이치 관련 뭐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걸 써봤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지금은 현재 약간의 선정성이 있고 하니까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도 다 가고 유튜버도 다 가가지고 그 부분을 이슈화 시키는데 뭐 어떤 주가 조작의 문제라든지 뭐 후원금 모금 하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거에 그림을 그려봤자 사람들은 그냥 그렸구나 라고 이제 끝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방향이 사실은 이 사람도 이 그 벽화를 그리게 한 분도 당연히 여성 혐오를 생각하고 그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검증의 절차로 인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 내가 여성이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의 뭐 이름이나 이런 걸 글씨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 혐오다. 왜 여성한테 이렇게 난리치냐. 지금 이 부분은 좀 잠깐만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줄리 그 벽화를 의뢰한 서점주는 그렇게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증이라고 말씀하신단 네. 말이에요. 검증과 풍자가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검증이라는 거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뭐 희화화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영역으로 당연히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자라고 해서 검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그래요? 네. 신 변호사님, 예. 요건 하나 좀 꼭 여쭤보고 싶군요. 영부인도 검증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영부인이 되게 되면은 일단 직위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또 편성이 될 거고요.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근데 영부인이라는 게 법적인 어떤 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앞에 나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야 어차피 당연히 그 나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가족이 원치 않는 거를 나서서 드러내서 뭐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면서 본인과 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내가 단순히 내가 결혼해서 내가 결혼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예. 내가 그 영부인으로서 모든 거를 내가 다 무조건 내가 떠알아야 되는 거냐? 그거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과 준하게 본인의 사생활까지 다 그걸 검증한다고 해서 들춰내는 게 맞는 건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줄리 벽화 논란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의 영역이냐 아니면은 풍자의 영역이냐 또는 명예훼손의 영역이냐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냐 이 경계선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판을 보실 때 이 문제는 또 계속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줄리 벽화 논란 오늘 토론을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저희 방송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